다들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7일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그레이고요. 다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며칠 전이죠.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한번 또 막 반등을 치고 좀 정신이 없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흔들림이 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겼죠. 드디어 이제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이제 상승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 올라간 이후에 이제 하락 조정이 조금 세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발생했냐, 이 조정이 왜 발생했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10만 달러 돌파에 대한 하락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하는 관점이죠. 이 상승을 하는 관점에서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는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많은 뉴스, 많은 언론,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10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정작 그 10만 달러가 온 거죠. 이제 정작 그 10만 달러가 온 거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매수세를 가진 사람들, 단기적인 매매를 그 10만 달러에 대한 목표가, 왜냐하면 투자한 사람들은 물론 장기적으로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뭐 한 3억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고 들어오지 않은, 그냥 단순히 언론이나 아니면 어떤 분석가들의 이제 유명한 이제 뭐 분석가들이 뭐 올해 안에 10만 달러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10만 달러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10만 달러에 도달했다는 뜻은 뭐냐면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정이 그냥 단기적인 매매자들의 그냥 수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4시간 차트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하락으로 좀 보겠지만, 1위 차트 사이에서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원래 20일 이동평균선 위죠. 이 20일 이동평균선 위를 현재는 약간 회복을 해놓은 상태로 현재는 이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이 상태 그게 단기적인 수익 실현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상 이제 한번 빠졌던 차트는 반등 이후에 한 번 정도는 또 약조정 정도는 또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장적으로는 올라가긴 좀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크게 엄청나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닐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발생됐던 요 하락은 단기 매수자들의 수익 실현 정도로 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장기적인 매수를 하는 사람들의 수익 실현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그냥 단기적인 매수한 사람들에 대한 수익 실현. 그러니까 이 아래 부분에서 이 상승이 이제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오르고 난 다음이죠.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매수했던 사람들. 이때도 이제 우리가 많은 뉴스나 언론, 해외 유명한 이제 투자가들이 10만 달러 갈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들어왔던 사람들의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목표 구간에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어쨌든 목표 구간에 도달했다 해가지고 우리야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자기의 목표를 좀 가지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10만 달러에 도달했으니까. 그리고 약간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좀 재미난 이제 시장의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말 속담 같은 건데, 앞자리가 바뀌면 변한다라는 게 있어요. 앞자리가 바뀌면 조정이 나온다. 앞자리가 변하면 반등이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이제 제가 초기 투자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500만 원이었을 때거든요. 500만 원이었을 때. 비트코인 500만 원이었을 때 저는 매매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하락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엄청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350만 원, 370만 원까지 이제 하락을 막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반등 언제 나오나요? 이거 반등할 수 있나요? 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자리가 변하면 반등 나올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190만 원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심리적인 어떠한 이제 약간 중요한 가격이죠. 의미가 부여된 가격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 구간에서 이제 반전이 좀 일어나게 돼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그 요 하락이 발생했던 이유는 이제 놀랬을 수도 있어요. 이 하락이 조금 셌거든요, 순간. 그래서 어저께 밤에 굉장히 새벽에 여러 번 깼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심리적인 의미가 있는 가격대에 도달함으로써
목표가 실현에 대한 단기적 물량이 발생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상승장 때는요, 초기 상승장 때는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뭐 초기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주봉으로 그냥 보면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해하기 편할 수 있는 게 볼펜 지우고 얘기할게요. 이전에 이제 2020년도 상승장 때 보면요, 그 가는 과정에서 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음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땡 조정을 한 번씩 만들고 갔던 이제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좀 세게 이제 조정을 받던 걸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앞으로 상승장을 이끌어 가면서 어느 정도의 과열에 대한 해소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많은 상승을 해야 돼요. 더 많은 상승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전 여지없이 3억을 향해서 2억은 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상승에 대한 어떠한 힘을 응축을 해야 돼요, 시장은요. 그러려면 악성 물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악성 물량이라는 건 뭐냐면 매도해야 될 물량들이잖아요. 앞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 우리가 거침없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으려면 그걸 방해하는 물량 자체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올라갈 때 시원하게 조정 없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정 없이 올라간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매도 없이 올라간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에 대한 매도 물량을 충분히 해소를 해야지 상승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도 이전에 대한 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구간에 대한 물량에 대한 해소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다가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현재에서도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올라왔다가 이제 멈춰있는 구간에 이제 도달했는데, 그 멈춰있는 구간에서도 요 아래에서 이제 매수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저번 분석에도 그렇고 백쌤이 내놓은 분석에서도, 백쌤이 어저께 분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올라서 한 번 더 오르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께서 톡이 왔었는데, 이 그레이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하나 둘 셋 하락 이게 발생한 것 같다, 이런 게 발생한 것 같아서 그게 때마침 자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약익절을 좀 했었다, 단타 치시는 분이신데 약익절 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직접 분석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제 고점에서 이제 3번 뚫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 같다라고도 좀 볼 수 있고요. 볼린저 밴드를 줄여놓고 본다 그러면 볼벤 상단이죠. 볼벤 상단을 이제 뚫었는데 괴률에 대한 이제 부분을 해소하면서 발생이 조정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어요. 다행히 반등도 1일 차트 볼벤 하단에서 나왔어요. 볼벤 하단에서 이제 올라와서 나왔고, 현재는 이제 좀 많이 올라온 상태긴 하지만 결론적인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녹화 방송이니까 당장 올라갈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당장 올라갈 거는 이 상태에서 막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보통 요런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조정을 좀 받게 되는데, 현재 이제 4시간 차트로 좀 보게 되면 한번 떨어지고 이제 반등을, 현재 아직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통 이런 반등 이후에는 보통 추가적인 조정을 한 번 더 받게 돼요. 우리가 한번 아래로 내려 꽂았던 차트들을 한번 유심히 시장에서 쫙 이제 필터해서 본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제 한번 내려 꽂은 차트는 올랐다가 이제 추가 이제 조정을 좀 받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 조정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빠질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그냥 이 바닥에 대한 확인 정도 관점에서만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우사경적인 부분으로 다시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봐요. 보통 위쪽에서에 대한 과열이죠.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요 시장이 이제 상승장을 해봐서 과열이 발생했고, 그 과열에 발생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약간 해소하는, 이제 그 과열을 좀 해소하고 열기를 식히는 과정에서에 대한 하락이 조금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하락이 어느 정도는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전에도 보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에도 있었어요.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한 번씩 지금 제가 조금은 아리송하고 있는 게 여기일까 여기일까를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여기일까 여기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음표가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가 됐던 여기가 됐던 어느 정도 과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는 역시 다시 상승장으로 갔잖아요. 갔던 것처럼 현재에서도 저런 조정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요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와서 요렇게 빠진 적 있지 않냐라고 한다는데, 만약에 요런 형태로 올랐다가 시장이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락으로 형태로 많이 빠지게 되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 사실 요 형태에서 옆으로 계속 묘하게
우하향하는 느낌을 좀 받게 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으로 조금 지나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또한 이 저점을 깬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한번 요 저점을 깬다 그러면 사실상 저는 살짝 물음표로 두고 볼 것 같습니다. 9만 9만 달러 만약에 이하에 대한 만약에 하락이 다시 한번 벌어진다. 그러면 사실상 저는 약간 물음표를 놓고 시장이 이거는 생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많이 빠질 수 있어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9만 달러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좀 받고 하겠지만 충분히 우상향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금 이제 지표적인 부분에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주봉 지표적인에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강세 영역에 들어왔어요. 스토캐스 RSI가 이제 100 영역에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100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상승장의 끝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라고 한다면 과열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주봉이 이렇게 과열까지 들어와야 돼요. 과열이 들어와야지 개인적으로는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보게 되면 상승장 때 과열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작이에요. 과열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과열 지속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끔 교육 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RSI가 80을 넘고 나서부터 더 불타는 상승장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때도 보면 이제 과열이 되고 나서 더 불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면 과열을 진입하고 난 이후부터 더 강력한 상승을 좀 만들어내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 과열에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80을 넘겨야지 이제 그때부터.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못 넘겼기 때문에 하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시장이 끝나려면 과열은 한번 갔다 와야 된다라고 해요. 항상 어떠한 상승장이 시작이 되면 최소한 과열은 한번 가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과열장이 충분히 넘어가는 시간까지도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승장은 여전히 이제 겨우 말했다시피 1차에 대한 상승장에 대한 어느 정도 과열에 대한 해소만 그냥 하는, 위쪽에 대한 물량에 대한 해소만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전에도 본다 그러면 상승장 때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좀 많이 받으면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승장 중간에 보면 이런 식이죠. 이제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한번 이제 고점을 뚫고 또 조정받고, 그래서 A, B, C, D, E. 그래서 제가 다 항상 상승에 대한 5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5파동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A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하나에 대한 상승으로 보고 여기를 횡보로 보게 된다 그러면 A, B, C 그리고 D를 현재는 ING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D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다시 이제 상승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그냥 짧게 요점만 얘기 다시 하고 끊는다 그러면 90K 9만 달러 이하에 대한 하락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단기 조정 정도는 발생할 수 있지만 조정 이후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래쪽에 좀 매수를 좀 걸어놓은 편이에요. 요 하락을 보고 난 이후에 여기다가 이제 매수를 이제 쭈루루루 좀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적인 관점에서 좀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구간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대 요 구간에서 이제 얼마나 잘 사냐, 조정 나오면 얼마나 잘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올랐어요. 이제 오르고 나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서 잘 샀던 분들은 좋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은 좀 부럽고요. 저는 이제 못 샀습니다. 원래 사놓은 게 있었는데 추가로 안 사줬어요. 살짝 여기서 못 사는지 못 사가지고. 근데 볼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볼벤 4시간을 좀 봤다라고 하잖아요. 4시간을 좀 봤다거나 했으면 좋은데 일봉에 대한 욕심을 좀 가졌나봐요. 일봉 하나 터치를 딱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라는 이제 약간 나만의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진짜 한만의 차로 안 사지고 반등을 좀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4시간 볼벤 하단이 이제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대리율 때문에 끄집어 당기는 효과 때문에 끌고 올라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요 아래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거미지 좀 개인적으로 좀 쳐놨어요. 그리고 이제 손절은 이제 90K죠. 90K 이하로 빠지면 이제 손절을 치려고 매수는 조금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이제 저 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게 뭐 건드리지 않고 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다음 2차 상승이 발생할 때죠. 2차 상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번 이 과열에 대한 이제 해소 구간이죠. 이 과열되는 해소 구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장으로 가는 2차 상승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 요 아래 장기 포지션들 있잖아요. 요 장기 포지션들이 계속해서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 보고
아니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안 가져가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신 3차까지는 안 가져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상 3차까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상승 이후는 비트코인은 한 번은 30%에 대한 조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그 대한 조정이 지금 발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히 말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2차가 발생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한번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때 이제 30%에 대한 조정 같은 게 발생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해칭 이제 해소용으로 아마 수익을 이제 장기 포지션은 수익을 실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그때까지는 아래쪽에 있는 포지션은 건들지 않아요. 제 장기적인 포지션은 이제 90K죠. 90K 밑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딱히 손을 대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만약에 90K로 빠진다 그래도 그 형태적인 부분이 그렇게 시장에서 위험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딱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무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는 더 행보를 한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트코인도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장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큰 분석이 없어요. 사실 어저께 많이 흔들긴 했거든요. 보면 뭔가 엄청난 흔들림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흔들림은 크게 흔들린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진 않고요. 다행히 볼린저 밴드가 찢어졌다거나 저점이 너무 심각하게 이탈을 했다거나 이런 걸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승장 때 나오는 이제 눌림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상승장 때도 항상 겁이 납니다. 이번에도 느끼지만 항상 상승장 때 그 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겁이라냐면 올라가는 것에도 겁이 납니다.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기 끝이 아니야? 내가 입절을 못해가지고 내 수익을 다 뱉어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무서워요. 많은 분들이 이번 상승장 때 알트코인 상승 때도 겁을 한번 먹어봤을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도 겁이 나는 거야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한 입절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진짜 큰 상승장은 아직은 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멤버십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2차 상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차 상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범위랑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알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굉장히 과격하고 폭발적인 2차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게 나오려고 그러면 이런 식의 어느 정도의 과열 물량이죠. 과열 물량 그리고 단기 매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큰 상승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흔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개엄 이후에 이제 큰 움직임은 없어요. 오히려 더 상승을 더 많이 했죠. 시장이 상승을 더 많이 했는데 오히려 딱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할 건 없고 물론 지금 앞으로 탄핵 이런 이야기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있어서 그 2차 3차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좀 그게 우려가 되기도 해요. 그 2차 3차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이죠. 해외 시장이 아니고 우리 시장에만 좀 영향을 줘서 타격을 좀 입는. 이번에 보니까 예약 매도를 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관점에서 예약 매도를 해놓으셔가지고 매도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딱 쳐버려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팔리기만 해버린 이제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는 아니지만 해외로 조금 정도 보내놔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재 악재에 대한 부분은 조금이나마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아마 다음 시간에 실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그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의 그레이였고요. 다들 연말 잘 보내시고요.